씨에 대해서 내란각 3대 특검에서 수사를 하기 위해서 부르고 있는데 본인이 건강상의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거든요. 실제 그 식사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거는 정상 수용자와 같이 하고 있겠죠? 식사나 운동은 관계 규정에 따라 가지고 그 다른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독거 수용자이기 때문에 개별 운동을 시키고 있고 통상 그 독거 수용자는 1시간 이내에 시간을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운동 시간은 그 범위 내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식사량도 보통 수용자와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 부분은 그렇게 식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상의 큰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요. 의료팀장 누구 오셨나요? 예, 의료과장 여기 있습니다. 네, 그 앞에 마이크를 좀 써주세요. 우리 지금 수사에 응하지 못할 정도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습니까? 뭐 별명이 있다면 그런 것까지는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얘기 안 해도 되는데 수사에 못할 정도의 건강상의 문제가 있느냐 이런 정도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이 없다고 봐요.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현재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개인적인 어떤 주관적인 그런 증세까지 제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뭐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지만 뭐 제가 판단하기에 뭐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시행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드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식사량도 정상적으로 하고 운동도 정상적으로 하는 걸로 봐서는 건강상의 수사를 못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법꾸라지처럼 빠져나가기 위한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질문하고 다른 의원들을 질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특검에서는 그래서 윤석열 씨를 인치 요구를 하고 있는데 서울구치소에서는 전직 대통령 신분을 고려해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강제 인치에 대해서 제대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소장님? 저희들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인치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고 저희들이 그 인치 요청을 하는 공문을 받고 그 절차에 따라 가지고 본인에게 통보를 하고 또 저 포함해서 수차례 출석하도록 면담을 통해 가지고 설득을 하고 1차적으로 설득을 하고 또 관계부서 출정과 그 직원들 그 인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게 지시를 해서 인치하도록 하였지만 계속적인 설득에도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그런 상태에서 저희들이 어떤 물리력을 동원해서까지 이렇게 한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교도관이 그 물리력을 행사하는 어떤 그런 기준이나 법적 절차가 거기에 해당하는 어떤 그런 사항이 없는 상황이고 그 교도소의 안전이나 질서 유지 또 수용자의 생명 보호나 자해 방지 등 이런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에만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전례나 또 그 기존의 그 인치 집행 사례 등을 보고 판단해서 지금 몇 수차에 걸쳐서 본인 설득 과정 이런 걸 통해서 하고 있지만 본인이 지금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백혜련 의원님. 우류과장님, 지금 아까 그 객관적인 소견으로는 건강상의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의사로서의 소견으로 볼 때는
윤석열 씨의 건강이 수사를 받지 못할 정도의 그런 건강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판단은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네. 그러니까 의사로서의 소견이신 거잖아요. 의사로서의 소견으로 볼 때는 네, 근데 의사가 뭐 수용자의 그 건강적인 모든 그 진술을 들어볼 때 주관적인 거나 그런 것까지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어느 정도 아픈지는 알 수는 없으나 통상 이 정도는 되겠거니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의사의 경험이니까요.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 지금 뭐 어떤 조사라든지 뭐 그런 거에 뭐 재판에 가고 이런 거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동안에 이거는 이제 소장님한테도 묻는데 구치소에서 이게 의사로서의 객관적인 소견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주관적인 사유로 거부한 사례가 있었나요? 주관적으로 내가 아프다 이래가지고 통상적으로 출정을 거부하고 뭐 출정을 거부한 사례가 수도 없이 있었지만 과거 사례를 보면은 그 개인의 주관적인 의사 표시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명백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기준으로 이제 뭐 한 상태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아니 이거는 거부의 의사는 지금 명확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부의 네, 의사는 맞습니다. 명확하고 그런데 그 거부의 사유가 건강이 안 좋아서 몸이 아파서라는 주관적인 이유로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주관적인 이유로 거부한 사례가 있냐는 거죠. 그런 그러니까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네, 그런 사례가? 어떤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끝까지 이렇게 시간이 임박할 때까지라도 계속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는데 끝까지 설득을 하지만 몇 차에 걸쳐서 설득을 하지만은 아니 그게 아니라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고 아니 이렇게 하는 소장님 경우에 제가 그 저희들이 어떻게 말은 뭐냐면요 나가지 않겠다 이런 거부 의사를 표시하는 거는 원래 주관적인 겁니다. 그런 사례는 많겠죠. 네. 근데 그 사유가 내가 건강이 안 좋기 때문에 객관적으로는 건강이 안 좋은 게 아닌데 내가 건강이 안 좋아서 건강상의 이유로 못 나가겠다 이렇게 거부를 하느냐는 거죠. 하루에도 그런 사례가 몇 차례씩 나오고 많아요? 있습니다. 다른 수용자도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담을 통해 설득을 하셨다는데 그 면담자는 그러면 누가 가서 설득을 하는 겁니까? 저도 하도 답답해서 저도 직접 가서 설득을 했고요. 우리 그 특사경 팀장 또 그 전담하고 있는 특사경 팀에서도 했고 또 인치 업무 출정 업무를 담당하는 출정과의 그 관련 팀장 포함해서 직원들이 가서 계속 끝까지 이렇게 시간에 임박할 때까지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은 몇 번이나 가셔서 설득하셨어요 혹시? 저도 직접적으로 2번 면담을 내서 2명. 2차, 3차 이렇게 설득을 했고 1차 때는 제가 그때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의 그 호송 경로란 이런 거를 확인하고 문제점 이런 거를 확인하고 또 중앙지검장 면담에서 그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출장 가 있는 사이에 2시부터 이렇게 가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이어서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관여는 못했습니다. 그 면담을 통해서 설득을 할 때 윤석열 씨가 듣기는 합니까? 네, 뭐 듣는데 본인이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가지고 완강히 거부를 하니까 뭐 계속 이렇게 저도 몇 차례 그 같은 자리에서도 몇 차례 이렇게 설득을 계속했지만은 뭐 본인이 완강히 거부를 하고 있고 하고 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그 옆에도 저희들이 직원도 배석을 해가지고 있는 상태에서까지 이렇게 상담을 통해 가지고 하고 또 직원들한테도 적극적으로 좀 네, 간략하게 응하도록 그렇게 답변을 해주십시오. 지시를 하고 네. 또 직원들도 그렇게 거기에 따라 가지고 계속 설득 작업을 하고 있은 그런 과정입니다. 네, 네네, 전용기 의원. 그럼 보통 하루에도 몇 차례씩
이렇게 거부하는 배소자가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럼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다시 한번. 하루에도 몇 차례씩 구인을 거부하는 재수자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렇고 네. 그런 상황에는 구치소에서는 어떻게 역할을 합니까? 저희들이 그 불출석 사유를 받아가지고 법원이나 검찰에 통보를 해주는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버티기만 하면 방법이 없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한 가지 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의료 수용동 독거실에서 생활한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냥 독거실에서만 여태 생활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도 공개적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뭐 비공개할 사항은 차후에 서면이나 비공개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 당시에 신용해 교정본부장을 비롯한 전 서울구치소장들의 로펌 행위 많은 사회적 지탄을 낳고 있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 구치소장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일단 이 변호인 접견 횟수와 접견 시간에 대한 자료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아무튼 제출받지 못했고요. 접견 시간에 대해서는 과거 저희가 야당 시절에도 서울구치소에 와서 장시호 씨 관련된 출정 기록이나 검취 기록을 저희가 열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유념해서 저희 자료 요구에 적극 응해 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특검의 강제 인치 요구에 대해서 우리는 못하겠다. 특검이 와서 직접 해라라고 하신 적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안 되니까 통상적으로 인치라든지 구인에 관해서 강제 구인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휘검사 또 수사관들이 지휘서를 들고 와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하고 저희들이 옆에서 협조해서 호송해서 나가고 설득해서 이렇게 하고 계속 그런 통상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저희들이 설득을 해도 안 되니까 그래서 특검에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해서 어떤 요청을, 그러니까 서면으로 하셨습니까? 예, 구도로 공문으로 요청을 공문으로 했습니다. 공문도 자료 예.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이제 오셔가지고 직접 지휘를 해달라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상황에서 저희들도 온다는 공문은 받았습니다만은 갑자기 구속 적부심 청구가 돼가지고 수사가 청구에 따라 가지고 법적으로 중단됨으로써 그게 무산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혹시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실 의원님들이 계시면 그 공개 발언 받고요. 아니면 비공개로 전환하죠. 네네. 네. 그럼 김덕균 위원님 먼저 하시고 김병조 의원님 하시죠. 윤석열과 같은 그런 사례가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명색이 그래도 공공기관인데 인치 집행이 이렇게 어렵거나 제한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으면 그와 관련된 우리 구치소 내에 매뉴얼이나 이런 것들은 준비가 되어 있나요? 이런 사례들이 많으면 거기에 따라서 어차피 그 매뉴얼 자체가 불출석 사유를 받아가지고 사유서를 받아가지고 법원이나 검찰 수사기관에 통보해주는 정도. 그래서 그게 매뉴얼로 이렇게 돼 있는 문서가 있습니까? 예, 출정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장님은 그 매뉴얼을 보셨어요? 그래도 이런 사례가 많으면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는 사람들의 어떤 기준이나 원칙을 정하기 위해서 우리는 공공기관에서 항상 매뉴얼에 상황 조치를 위한 매뉴얼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규정은 공개가 가능한 규정인가요? 비공개입니다. 수용자 수용 관리에 관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하나만 마지막 질문하겠습니다. 그 윤석열 측에서 윤석열 씨를 면회하고 와서 수용소 안이 생지옥 같다, 뭐 너무 덥고 뭐 좁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윤석열 씨가 머물고 있는 거기 수감 시설 안에는 선풍기가 있죠. 예, 선풍기 있습니다. 몇 대 있습니까? 한 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온도가 최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독거실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그 측정을 안 하고 있고 그 대표적인 수용동 상하층 기준으로 해서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정하면 대략 몇 도 정도까지 올라가나요? 최대. (34도) 뭐 (5도) (33도) (4도) (5도) 이 정도까지 한참 더울 때는 그렇게 올라가는 대낮에요? 있습니다. 밤에 잠잘 때는 어느 정도인가요? 32도, 33도 이렇게. 그리고 윤석열 씨가 원래 그 더운 층에 있었는데 좀 시원한 층으로 옮겼다라는 의혹이 있던데 몇 층에 있다가 몇 층으로 옮겼습니까? 옮긴 사실은 없습니다. 애초에 입소했을 때는 구인 피의자실에서 그 구속영장이 떨어져서 그 대기하고 있다가 본거실로 이렇게 그럼 교도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실제 그 안에서 환경이 생지옥이라고 보여집니까? 수용 시설입니다. 김병주 의원님 질문에 이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공개가 된 거예요. 25일 날 면회를 갔다 온 변호인이 이렇게 공개했는데 지금 서울구치소 내 약 1.8평 남지당 공간에 윤석열 피의자가 지금 수용돼 있습니까? 화장실 포함해서 그 언론 보도에서 또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 포함해서 2.03평입니다. 화장실 포함해서. 2.03이다. 뭐 현장을 그와 동일한 규격의 거실을 저희들이 이따가 뭐 원하시면은 확인시켜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방 안에는 책상이나 의자는 그냥 불판주로 만든 받침대 하나 없이 하나만 놓여 있습니까? 통상 불판주로 그 만든 받침대가 놓여 있어요? 골판지로 만든 뭐 상이라고 할까요? 뭐 식사도 간단하게 올려서 먹을 수 있고 뭐 책도 받쳐서 읽을 수 있도록 이 골판지 그 책상도 아니고 낮은 그 탑자입니다.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탁자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그 뭐 나무나 이런 걸로 단단하게 만들면은 또 뭐 자살이나 이런 도구로 사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골판지로 된 어떤 아니 기사에 나온 내용이라서 국민들께 좀 알리는 차원에서 설명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밤에 누우면 꼼짝 달싹할 수 없는 공간이다. 맞습니까? 이따가 현장을 가서 확인을 아니 소장님 하시면 직접 말씀해 보세요. 아니 기사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 국민들은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주관에 따라 다르지만은 뭐 독거실 같으면은 그 평수 계산하면은 충분히 저도 뭐 누워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 생각합니다. 과전 불납리 이하 부정관 문선의 군자행에 나오는 고언입니다. 네. 무슨 얘기인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입니까, 그 얘기?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뭐 오얏밭에서 오얏나무 밑에서는 각근을 매지 말고 네, 그렇습니다. 오얏밭에서는 바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마라 이런 뜻입니다. 네. 우리 소장님 네, 고발당하셨죠? 네, 고발당했습니다. 왜 고발당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그 부분은 개인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수원구치소 소장으로 있을 때도 고발을 당했지만은 수사 결과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지금도
직무유기나 뭐 직권남용으로 지금 고발을 당해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는 현재를 낳고 현재는 미래를 잉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소장님은 억울하다라고 말씀하시지만 2024년 수원 구치소장 하실 때 우리 민주당 의원들 이화영 전 의원 면담 불허했죠. 관계 규정에 따라서 아니 그것만 얘기해. 불허했죠. 관계 규정에 따라서 불허한 걸로. 관계 규정 기억나는 거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피사건 지금도 그렇지만 피사건이 있으면은 그 장소 변경 접견이 허가가 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다음에